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인물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기정 선수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기정은 1912년 10월 9일 평안북도 의주부 광성면 민포동 신의주시 민포동에서 아버지 손인석과 어머니 김복녀 사이에 3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이후 송기정은 소년기를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송기정이 태어난 시기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으며 송기정의 집안 역시 가난하여 옥수수와 참외를 팔아서 학비와 용돈을 마련하였으며 우동집에서 배달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호떡을 매우 좋아하였으나 당시 가격이 5전이나 되어서 사 먹지 못하였다고 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집과 학교가 약 2km 정도 거리였고 그 길을 매일같이 달렸으며 노는 시간에도 압록 강변을 달려다녔을 정도로 뛰는 것을 좋아했고 막연하게 이때부터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김복녀 씨는 아들이 운동보다는 공부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송기정에게 여아용 고무신을 신게 하기도 하였지만 송기정은 고무신을 새끼줄로 묶어서 달렸으며 새끼줄에 발목이 쓸려 피가 나는 것을 참아가며 달렸습니다. 이런 송기정을 눈여겨보던 이일성 담임교사는 육상선수가 될 것을 권유하였고 압축보통학교 5학년 때부터 육상선수로 활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송기정은 고양 신의주에서 열린 육상대회 장거리 종목에서 우승을 다투는 선수였습니다. 그런 재능이 있었던 송기정은 졸업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육상을 포기하였는데 1932년 담임이었던 이일성 선생님이 일본에서 학업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기정은 너무나 고되고 힘든 노동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서 6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시기에 신의주부에서 동익상회 점원으로 취직하게 되며 좋아하는 육상과 학업을 같이 하게 되었으며 동익상회를 운영하는 사장은 공정규라는 인물이며 안과의사 겸 국어학자 공병우 박사의 부친이었습니다. 이후 송기정은 이곳에서 일을 하며 쉬는 날은 압록 강변을 달리며 육상 연습을 하였습니다. 송기정은 1932년 경성부에서 열린 제2회 동아마라톤에 출전하였고 경기 중 서울의 지리를 잘 모르는 송기정은 삼각지로터리에서 길을 잃으면서 아쉽게도 2위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아마라톤 대회 이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양정고등보통학교 육상부 중장거리팀은 한반도 내에서 유명했으며 기록으로도 세계적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송기정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자 더욱 마라톤 훈련에 열중하고 다음 해에 열린 제3회 동아마라톤에서는 전년도 준우승의 발판 삼아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후 송기정은 1935년 도쿄에서 열린 메이지 신궁대회 마라톤 풀코스에 처음 출전하여 세계 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하였으나 공인 기록으로는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며 기록은 2시간 26분 42초였습니다. 공인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이 당시 비서구권에서 열린 대회는 코스의 정확한 거리나 대회의 운영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인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처음으로 마라톤 사상 2시간 30분의 벽을 깬 사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메이지 신궁 대회는 3회 연속 한국 선수가 차지하는 진기록도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송기정은 다음 해에 열린 조선 육상경기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고 단기간 내에 장거리 육상을 대표하는 선수가 됩니다. 그 당시 13개의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10번을 우승하였습니다. 이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표 선발전에 양정고등보통학교 동기이자 동갑인 남승용과 참가하였으며 남승용이 1위 송기정이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 선수들을 선발하고 싶었으나 이둘의 실력이 월등하기에 대표팀으로 어쩔 수 없이 발탁하게 됩니다. 송기정과 남승용을 탈락시키려고 한 이유는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당시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국적으로 출전했던 조선인 선수는 일본 선수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는데 일본 국적으로 출전한 김은배, 권태하가 이 전략을 무시하고 달리게 되면서 각각 6위, 9위의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선발전에서 1위 남승용과 2위 송기정을 탈락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일본 선수를 한 명이라도 더 발탁하려는 속내는 여전하였고 송기정과 남승용을 탈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라톤 출전 선수는 3명으로 규정되었는데도 일본은 국내 최종 선발전 1등 기록이 2시간 35분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이유로 들면서 일본 육상팀에 억지로 3위 후보 스즈키 히로시게와 4위를 한 시와쿠 타마오를 예비 후보로 추가하며 현지에 보낸 후 2차 선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당시에 멀리뛰기 대표로 출전했던 한 선수가 일본 육상팀이 남승용과 송기정 둘 중 하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었으며 이런 상황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수작이 개입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2차 선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수 2명은 남승용과 송기정을 따라잡지 못했으며 심지어 코스를 이탈하면서 지름길로 가는 반칙까지 저질렀지만 결과는 일본 선수는 3위와 4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일화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던 남승용은 지름길로 왔으면서도 늦게 들어온 일본 선수에게 뺨 따귀까지 날리며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후 1936년 일본 대표팀 마라톤 출전 선수는 송기정, 남승용, 타마오 시와쿠 3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선인들이 일본의 대표 선수가 될 자격이 있느냐며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실력으로 월등히 증명하게 되면서 그런 의견은 사그러들게 되었습니다. 8월 9일 열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송기정은 2시간 29분 19초 2로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하였으며 같이 출전한 남승용은 막판 스퍼트를 하며 무려 30명이나 되는 선수들을 추월하는 괴력을 발휘하며 3위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유일한 일본 선수였던 타마오 시와쿠는 현지 트레이닝 도중 생긴 물집으로 인해 완주에 실패하였습니다.
금메달을 받은 다음 날 송기정은 아돌프 히틀러와 만났고 그는 이 순간을 160cm인 내 키에 비해 그의 손은 크고 억셌으며 체구는 우람했다며 독일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답게 강인한 체취를 풍겼다고 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송기정은 한민족 인물 중에서 히틀러와 공식적으로 대면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우승한 송기정과 3위를 한 남승용은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송기정은 수상으로 주어진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있는 사진은 우리의 어두운 시대상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후 송기정이 받은 묘목은 한국으로 이송되었으며 모교인 양정중학교, 양정고등학교의 교정에 심어졌습니다. 현재는 양정중고등학교가 목동으로 이전했지만 묘목이 심어진 장소는 송기정 공원으로 조성되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타까운 일화는 동메달을 차지했던 남승용은 훗날 기정이가 우승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보다 묘목을 받아 그것으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라고 회고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상식 사건과 동아일보의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어있던 일장기를 동아일보가 덧칠하여 지워버리고 보도하자 조선총독부가 동아일보의 발간을 정지시키고 관계자들을 체포하여 고문하는 등의 탄압을 가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자 조선총독부는 엄중한 통제와 감시 속에 송기정을 귀국시킴으로 인하여 올림픽 영웅에 걸맞는 환영 인파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송기정은 일제 치하 조선의 대중들에게 암묵적으로 큰 인기와 존경을 얻었으며 이 당시 국내의 신문 광고, 특히 의약품, 식품 광고는 송기정의 올림픽 금메달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는 광고가 많았습니다. 송기정은 올림픽 우승 이후 일본에서 우승 소감을 발표하였는데 들어보면 송기정의 고향인 신의주 억양이 배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발적 발언이 아닌 일본에 의해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에 불과했기에 송기정의 진심이 담겨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여지며 심지어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옆에서 끼어들어 크게 해라고 협박하는 것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기정은 1937년 양정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으며 보성전문학교 육상부를 대표해 1937년 봄에 조선학생육상연맹이 주최하는 2개 대회에 출전, 보성전문의 우승에 기여했으며 그 대회 중 하나는 4월 25일에 거행된 조선학생 수원경성간 역전경주대회 5명이 이어 달리는 보전팀 최종 주자로 시흥 서울운동장간을 역주, 보전을 우승하게 하였으며 6월 5일과 6일에는 서울운동장에서 조선학생 육상대회가 거행되었는데 첫날엔 1500m, 이튿날엔 5000m에서 우승하였습니다. 이렇듯 송기정이 보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자 조선총독부는 이를 골치 아프게 생각했으며 당시 1930년대 중반에 조선인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 중 조선인이 교장인 학교는 보전뿐이었고 그런 학교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송기정이 재학하면서 육상대회에서 활약하자 그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어 보전에는 그를 중심으로 서클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조선총독부는 송기정이 보전에 다니는 것을 꺼렸고 총독부의 관원은 송기정을 주야로 감시했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송기정은 1937년 2학기에 반강제로 보성전문을 중퇴하게 되며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의 메이지대학 전문부법과에 편입하게 됩니다. 도쿄 아쿠네간 대학 대학역전 대회에서 송기정을 맞은 메이지대학은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고 좋아했으나 일본 관원이 공중 앞에서 송기정이 달리는 것을 금지했고 더 이상 송기정은 달릴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메이지대학 전문부를 졸업한 후 1944년까지 조선저축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하였습니다. 해방 후 10월 조선체육회가 개최한 자유해방 경축 종합경기대회가 열리고 여기서 송기정은 기수를 맡게 되었으며 개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감격에 겨워 마냥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기정은 생전에 체육계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1947년과 1950년에는 감독으로 활약하며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서윤복과 함기용을 키워냈으며 1948년에 대한체육회 회장 겸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1964년 도쿄올림픽까지 마라톤 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후 송기정은 1963년에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맡았으며 1966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단장으로 참가했고 1971년에는 올림픽위원회 위원, 1981년부터 1988년까지는 1988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회식에서 당시에는 사실 송기정은 성화 최종 봉송 주자가 아닌 성화 점화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당시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송기정이 성화를 점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극비에 붙여져야 할 최종 점화자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문제가 있었고 결국 송기정이 경기장으로 성화를 들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고 이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스타덤에 오른 육상선수 임춘애가 넘겨받은 뒤 최종적으로 건국대학교 학생 김원탁, 가거도의 중학교 분교 교사 정선만, 예술 꿈나무 손미정이 성화 점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을 딛고 성공에 이른 임춘애나 평범한 시민으로 칭할 만한 3인의 점화자를 올림픽 성화, 점화의 주인공으로 낙점한 것은 당시 노태우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였던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송기정은 가슴에 당당하게 태극 문양의 1988년 서울올림픽 엠블럼을 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면서 펄쩍펄쩍 뛰며 성화봉송을 하였습니다. 황영조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날이 공교롭게도 송기정이 우승한 날과 8월 9일로 똑같았으며 황영조는 송기정이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황영조의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송기정의 사진은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은메달 일본,
동메달 독일 선수라 폐막식 때 태극기 양옆으로 일장기와 독일 국기가 나란히 올라갔는데 이걸 보고 손기정은 56년 전 그날 한국인인 내가 일본 국기를 달고 독일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세 개의 국기가 나란히 올라갔다고 감격하기도 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다리의 동맥 경화증 때문에 잘 걷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남북대표팀 공동 입장,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에 이어 2002 부산 아시안게임까지 지켜보았습니다. 2002년 11월 15일에 지병이던 만성 신부전증과 폐렴으로 인한 숙환으로 타계했으며 사망하기 이틀 전 폐렴 증세로 이번에 바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일본에 사는 아들이 도착하고 얼마 뒤 바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후에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장됐으며 체육훈장 청룡장이 추서됐고 모교인 양정중학교, 양정고등학교의 옛터가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에는 손기정 기념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아픈 역사 속의 스포츠인이며 당시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며 한국의 자랑스러운 인물 손기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